반갑습니다. 을사년 1월 1일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금쪽이 영상을 한 편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금쪽이 아빠인데요. 부모님 얼굴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금쪽이 아빠는 우리 금쪽이 아빠는 얼굴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눈가에 주름이 많죠. 이런 분들이 참 마음씨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웃는 웃음을 눈이 원래 눈이 크신 분들이 주름이 잘 생기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가늘고 긴 사람들은 주름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가에 주름 있고 밑에 와잠까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좀 생길 정도로 이런 분들은 마음씨가 좋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죠. 눈썹뼈가 또 도드라져서 자수성가형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 아버지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신 분이라 처음에 인상은 좀 광대도 튀어나왔고 해서 좀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미용실을 하시고 아버지와 엄마는 엄마가 미용실을 이제 초년생 때 반해가지고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셔서 이렇게 젊을 때 이 모습입니다. 예, 딸 셋을 넣고 막둥이 우리 지금 금쪽이 아들을 낳았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하겠습니까? 막내 늑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군요. 그래서 얼마나 오냐오냐 했겠냐고요. 금쪽이를 누나 3명의 금지옥엽이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누나들의 얼굴인데 제가 금쪽이 영상을 찍으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누나들은 쌍꺼풀이 여자들은 왜 크면서 생기죠. 예, 크면서 생깁니다. 근데 첫째 누나고 둘째 누나고 셋째 누나인데 제가 금쪽이 영상을 찍으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쪽이들은 쌍꺼풀이 없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갔다. 눈꼬리가 올라가면 집에서 서열 1이다. 왜? 지가 대장이고 눈꼬리가 올라갔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대로 하고 살았을 때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도나 레슬링이나 뭐 여기 나오는 검도나 이런 스포츠를 할 때는 운동을 먼저 배울 때는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랬죠. 낙법. 유도 특히 저도 유도를 했습니다만 최고 처음에 배우는 게 낙법입니다. 낙법. 넘어지는 걸 먼저 배워야 운동을 해도 안 다치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방법에서도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굴복당하는 것,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가 커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행동을 보면 굴복당하고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눈꼬리가 처집니다. 근데 내 의지대로 하고 살면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눈썹은 자기 주장이라 내 주장을 막 펼치는 사람은 눈썹이 올라갑니다. 눈썹 끝이 올라가죠. 눈썹이 들려 있는 것과 끝이 올라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큰 누나를 보면은 요렇게 카메라 각도에서 나왔을 때는 보면은 눈썹은 좀 내려가고 눈꼬리는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영상하고 다르고요. 둘째는 눈꼬리가 다 처졌어요. 셋째도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셋째도 눈꼬리가 올라가 있죠. 근데 보면 눈썹들은 다 이렇게 처져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눈썹은 처졌는데 눈꼬리는 올라간 사람은 뭐냐? 눈썹이 처졌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네네네 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썹도 올라가고 눈도 올라가면 내 주장도 가고 내 행동도 내 맘대로 하고, 눈썹도 처지고 눈도 처지면 내 주장도 못 펼치고 하지도 못하고 완전 기죽어 살고 시집살이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릅니다. 눈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처졌다. 내 주장은 있는데 하지는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상학입니다. 원래 그렇게 한 번에 자리 잡히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게 인상학이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인상학입니다. 관상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관상이라고 그러고, 인상학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인상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마가 좀 좁으신 편이에요. 초년 고생 좀 하셨다. 그래서 이마가 좀 튀어나오셔서 성격이 좀 좁으면서 튀어나오시니까 엄마는 성격이 좀 급하신 면이 있지만 초년에 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년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초년 생활이. 그리고 엄마도 눈썹뼈가 조금 튀어나오신 분이고요. 근데 코도 둥글둥글, 눈두덩이도 넓으신 편이고요. 입술도 두툼하시고 정이 많고 엄마도 유순하신 편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금쪽이가 문 열어 아빠 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막 명령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장영란 씨도 가죠. 서열 1이네. 그냥 얼굴 보면 알아요. 우리 금쪽이도 눈꼬리 쫙 올라갔거든요. 그 서열 1이에요. 1인데 여기 앞에서 보면 금쪽이를 잡을 수 있는 애가 이 누나, 큰 누나야. 큰 누나는 금쪽이를 잡을 수 있는데 엄마 아빠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막둥이를 이뻐해 주는 거지. 엄마 아빠도 무섭게 안 하는데 자기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오냐오냐 육아의 부작용일까요? 그렇죠. 오냐오냐 해서 그렇죠. 금쪽이가 그렇게 잘할 동안 오냐오냐 해서 그렇죠. 그 제가 금쪽이 영상을 찍다가 다 비슷하네. 문제점이 다 비슷하네. 금쪽이 오냐오냐를 언제까지 해주냐는 게 문제죠. 계속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안 잡히니까 선생님도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엄마한테 뭐 욕을 이렇게 하죠. 이 자식이 진짜 막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욕을 하죠. 이 뭐 욕을 쌍욕을 날려 엄마한테. 이렇게 우리 금쪽이 문제 금쪽이 쌍욕을 날리고요. 금쪽이도 눈꼬리가 올라갔죠. 집에 서열 1위, 지는 서열 1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열 1위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셋째 누나도 만만치 않은데, 셋째 누나는 첫째 누나처럼 그렇지는 않고, 셋째 누나도 막내 누나도 보면 눈꼬리 올라갔죠. 근데 둘째는 여기 3명 중에 제일 성격이 유순합니다. 자기는 중간에 껴서 눈치만 보고 살았는 얼굴이. 그래서 동생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꼬리 쳐졌죠. 둘째는 눈꼬리 쳐져서 받아주는 입장이다. 이 친구는 여기도 받아주고 저기도 받아주고 이런 입장이다. 우리 금쪽이가 이렇게 보면 눈과 눈 사이도 멀어요. 눈하고 눈 사이에 눈이 하나 들어가면 적당한데 그거보다 좀 넓어서, 간혹 그런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간혹 사람이 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좀 놀래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시, 금쪽이한테는 지시, 제한, 금지 이것이 다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지시받고 금지 당하고 제재 당하는 걸
해봤습니까? 그래 아니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갔다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맨이라면 운동선수라면 뭐 씨름 선수 강호동 씨도 운동할 때 눈꼬리가 쫙 올라갔죠. 박찬호 선수도 현역 시절에 눈꼬리가 쫙 올라갔죠. 박지성 선수도 눈꼬리가 쫙 올라갔는데 지금 내려왔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야죠. 그건 운동의 기질에서 발휘하면 되고 그러면 이런 폭력적인 애는 눈꼬리가 올라가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살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이런 애들은 운동으로 좀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운동으로 그 근성을 풀게 만들어 주면 좀 그게 완화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 엄마 아빠가 너무 얘한테 이렇게 유순하게 대해주는 거.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날라오시죠. 그냥 이런 게 어디 무서워서 못합니다. 집에서 안 맞으면 학교 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선생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리 와. 선생님 학적부 들고 다니면서 이리 와. 그냥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니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공부 안 하네? 그냥 이유 없이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졸업하고 세월이 지나도 그 선생님 욕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에 자기가 빗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런 얘기들도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애를 힘으로 제압합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제압하고 차라리 진짜 애한테 아빠가 서열 1위라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아빠가 서열 1위다. 엄마가 서열 2위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애들이. 그럼 아니면 계속 기어 올라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좀 심하게 대했던 게 있습니다. 그냥 저도 화가 나니까. 근데 또 우리 아들이 너무 주눅들어서 내한테 나를 겁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훈육을 안 하니까 너무 애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애가 젖 먹고 컸으면 엄마는 두들겨 패도 간다. 애는 엄마한테는 간다. 왜? 엄마 품에서 엄마 젖 먹고 걷는 애들은요. 엄마가 두들겨 패도 갑니다. 엄마 품에 갑니다. 맨날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엄마 품에서 컸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혼내키는 거는 엄마가 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무섭게 하고 아버지가 안아주면 훨씬 아주 환상적인 궁합인데 이게 잘 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아빠로도 무서워야 됩니다. 아빠로도 무섭고 아빠가 서열 1위구나. 아빠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뭘 원하는 걸 이루려면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일찍 포기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는 지금 이 나이보다는 좀 더 일찍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다 들어주고 울면은 똥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울면 다 해주는 거는 애가 갓난아기 때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 때 몸을 자기 몸도 잘 못 일으킬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해주는 거지.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애를 그냥 뭐 파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녹초가 되게 만드는. 그냥 한 방 때려보고 차 아프지 뭐 쉐리마. 그러면 아버지 무섭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충성. 아버지가 그 엄마 또 서열이 엄마 또 힘을 가시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뭘 좀 할 게 있으면 부모한테 눈치 보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자식은. 요즘 이런 말 하면 욕 얻어먹을 줄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들 물어보면 저희 다닐 때 선생님들 물어보면 우리 팔촌 형님도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형님이 악명이 높았어요. 수학 선생님 어떤 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집에 부모한테 겁을 안 내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선생이라도 무섭게 해줘야 한다면서 일부러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무섭게는 생기셨는데 무서운 분이 아니야. 너무 유수하시는 분이.
그래서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주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 지금 누나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됐죠. 누나가 갈등이 시작됐는데 누나가 이길 수는 있지만 봐주는 거예요. 얘가 뭐래 그래요. 누나 네가 뭔데? 누나한테 이렇게 험한 말투도 막 서슴없이 내뱉죠. 누나도 만만치 않죠. 잡을 수 있는데 전화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첫째 누나한테 지는 거야.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분 나거든요. 은근히 그분 나는 거거든. 누나한테 이기려고. 난 누나한테 이기려고. 지고는 못 산다 그랬잖아요. 눈꼬리 올라가면 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0대고 30대고 눈꼬리 올라가 있다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상담할 때 20대인데 눈꼬리가 올라갔다. 아직 넘어진 적이 없네. 인생에서 실패하고 크게 좌절해 본 적이 없구만. 나법 넘어지는 법을 좀 배우셔야죠. 라고 하면 와닿는데요. 자기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런 말 해주면.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줍니다. 눈꼬리가 올라갔잖아. 눈꼬리가 조금 내려와야지. 당신 스포츠맨도 아니잖아.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간 거거든. 이렇게 얼굴에 나와 있는 걸로 지적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은 올라갑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이제 얼굴에 나타나 있으니까 부정을 못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들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셋째 누나는 이 고자질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가짠쳐 보니까 가소롭군. 가짠치.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누나들은 했다가는 금지옥염이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누나들 밑에 저렇게 크면 얼마나 귀합니까? 솔루션 하면서 재미없었다. 훈련하니까 변한 아빠가 무섭지 않았나. 근데 얘기하는 말이 진짜 우리 아빠다웠다. 아빠다웠다. 나는 이 대답도 별론 거예요. 아빠다웠다는 지가 아빠를 칭찬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울어요. 우는데 아빠다웠다. 아들이 아빠다웠다. 아들이 아빠다웠다고 할 때는 아빠가 밖에서 우리 가정을 지킬 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아빠가 지켜낼 때 우리 아빠다웠다. 이럴 때 멋있는 말인데 지한테 그렇게 말을 아빠다웠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이렇게 감동받지는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아빠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신심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검도장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죠.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스포츠가 좋다고 그러죠. 제가 운동하면서 유도나 레슬링 하면서 악을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운동으로 풀면 이 근성으로 운동으로 풀면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면서 유도 같은 거 하면서 계속 눌리고 당하고 지고 조금 센 사람하고 계속 붙으면 계속 지잖아요. 거기서 굴복을 당해봐야 돼요. 밖에서.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만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엄청 힘들어집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면. 그래서 금쪽이가 쌍꺼풀이 없다는 것은 그때 속마음을 표현을 잘 못해서 그걸 부모가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썼는데 얘가 반항적으로 나오면 왜 이렇게 반항하지? 이렇게 거칠지? 얘 이상하지? 이렇게만 봐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애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속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다. 이걸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쌍꺼풀이 없는 애들이에요. 쌍꺼풀이 있는 애들은 표현 잘 하는 편이라고요. 사랑한다, 뭐 슬프면, 뭐 눈이 크면 눈물이 많다는 말이 눈이 크면 감성적이고 표현을 잘하고 이렇기 때문이고, 눈이 가늘고 긴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늘 있다고 금쪽이들은 이게 공통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쪽이들 해봤지만은 제가 영상을 보고 금쪽이들의 공통점은 쌍꺼풀이 없더라. 쌍꺼풀이 없더라. 예,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한 90% 이상이 쌍꺼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이 속마음을 잘 캐치를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제때제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다 부모 탓으로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쪽이 인상 읽기는 요렇게 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상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은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